이번 영상에서는 삶의 개별적인 변화와 기억하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누구나 과거를 완벽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기억은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억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성장을 기억했던 내용을 자서전했으면 됩니다. 김태계시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본문에서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해야 그 망각의 힘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제롬 데이비드 챌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어떤 대상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은 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한식 목욕을 떠나서 뉴욕에 있는 본가로 돌아오던 중에 잠시 집 근처에서 어린 시절 구경을 갔던 인디언 박물관을 둘러봅니다. 박물관 유리벽 안에 영원히 똑같은 밀랍 인형으로 전시된 인디언들의 생존 모습을 보면서 그 인형들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자기 독박에 빠집니다. 전시된 인디언의 과거 모습, 말하자면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대로 흘러갈 뿐인데 시간을 인식하는 순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변화는 육체적 변화와 정신적 성숙에 비례합니다. 그 변화는 일종의 결실이면서 개별적이면서 표준적인 삶의 삶, 표준적인 여성의 삶이나 남성의 삶 등에 따른 보편적인 갈등을 띱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는 필수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느냐고 인사말로 물어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는 모습이 변하고 변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밀감에 따른 관심으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겪어온 자신의 실체를 알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비유하자면 발효된 음식처럼 세월 속에서 변화해온 삶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기억 단계를 거쳐서 서술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것을 늙었다는 동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늙다라든가 늙었다는 단어는 젊었던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의 움직임을 말하기에 국어 문법에서는 동사로 규정합니다. 보통 20대 또는 30대를 가리켜 젊은이라고 자칭하는데 젊다라는 단어는 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로 규정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나와 내일의 나와는 서로 완벽하게 같지도 않고 완벽하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간이라도 변한 모습이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이라도 변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각각 지금 여기에서 나를 성찰하는 이 나라는 자라는
나는 자아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모두 같은 나이지만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아상을 꿈꿉니다. 일기문을 쓸 때 내일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이 주체와 그러니까 집필자죠. 그 회상의 객체 그러니까 이 집필사의 과거의 삶은 시공간이나 사회적 위치, 환경, 체험, 지식의 정도 중에서 이미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루어놓은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신분 직업에서 늘 업그레이드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자서전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 유있는 재미를 안겨줍니다. 그렇지만 자서전 후기에서 과거와 그 성장 과정을 기억하고 서술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또 찾아본다면 자신의 지향점, 즉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양상을 띠게 결국 더 나은 방향성, 이 단계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 기억의 현재화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어느 한때가 흑백 영화처럼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재생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서전을 쓸 때는 그 재생된 기억을 부활시킵니다. 기억의 부활은 자기 존재의 확인이며 자기 구제의 길이기도 합니다. 기억의 부활은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억하는 내용에서 소리나 모임, 맛, 향기, 촉감 등 모든 감각이 함께 묻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흑백 영화 장면도 총천연생 영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실제했던 수많은 사건은 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졌어도 추억을 담은 사진이나 증거 문서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머리와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어 보면 그때의 자서전 내용이 됩니다. 어떤 소재를 정했으면 그 소재에 걸친 기억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장면을 떠올리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자기 과거 기억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 실체가 뚜렷해지면 그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감춰진 진실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읽는 것은 우리가 배우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연극을 감상하는 것처럼 모든 과거를 현재화한 상태에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현대 소설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완서의 단편 그 남자의 집을 보면 1인칭 회자가 과거에 살던 남자의 고음을 듣고 나서 과거의 세세한 감정과 현재의 마음 상태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자에서 그가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인 것처럼 그에게 자신도 영원히 구슬 같은 처녀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사귀었을 당시에는 서로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이 명목적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신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화자는 그의 남자 집에 대한 유의 애착을 통해서 그 남자와 플라토닉 사랑을 했었던 추억에서 고유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의 추억에 대해 현재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재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화드는 사람보다 집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살면서 후회도 하면서 많은 굴곡을 거치기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기에 비밀이 존재하고 인생을 살만하고 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인문학자도 말하기를 인생은 원래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택한 길이 설령 오답이 된다고 해도 미래에 가서 적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모범 답안이 되게 하려면 오답을 성공적으로 잘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다르게 해석했다면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적인 사고를 지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서전에서 과거 장면을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하는 예로 들어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반은 모두 65명 정원이었습니다. 밤마다 한두 명씩 자퇴생이 생기다 보니 현금 65명 이내로 되었습니다. 과목은 영어, 국어, 작문, 수학, 지리, 사회, 도덕, 물상, 생물, 가정, 재봉, 체육, 무용, 음악, 미술 등이었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나에겐 난제였습니다. 교과 편성에서 영어 과목을 B와 A로 나누었습니다. A는 회화 위주이고 B는 문법 위주로 서술되어서 교재가 달랐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영어 B 담당님입니다. 나는 입학 전에 알파벳을 외우고 A, B, C, D 정도의 문장이 한글과는 달리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이 형님들을 통해서 이미 깨우쳤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부드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엄격했습니다. 나도 그랬지만 그분은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밉시였습니다. 밤마다 담임 선생님들은 잔소리가 주 업무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봄소풍 단체 사진을 찍느라 모였을 때 일부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선생님의 잠바를 잘 들고 있지 않고 비춰하는 듯이 팽개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임장, 부반장은 기겁하면 야, 너희들 아무리 선생님이 미웠더라도 옷을 함부로 놓냐고 다그쳤던 적이 있습니다.